자, 이번 시간은 3차원 디자인 응용의 제1주차 제2차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T익의 옵션의 패드 옵션의 T익의 머지 엔드 기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닫혀 있어야 되고 열려 있으면 에러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돼서도 안 되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닫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중복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파일 영역이 이 영역일 것인지 얘가 이 영역일 것인지를 이 컴퓨터 상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서로 간섭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프로파일이 형상 이렇게 그린다면 열려 있죠.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얘는 에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점이 찍히는데 점도 찍히면 안 됩니다. 점은 무조건 에러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무조건 에러입니다.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점일 경우에는 무조건 에러가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머지 엔드를 활용을 할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에러가 떠야 됩니다. 에러가 떠야 되는데, 자, 이런 프로파일을 그렸습니다.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열려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패드 보시면은 에러가 떴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읽어보면은, 선택한 스케치에 여러 열기 프로파일이 됐죠. 열려 있다는 겁니다. 닫혀 있지 않고, 또는 구성에 사용한 일부 지오메트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 모성을 해결하려면 구성 지오메트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선택된 스케치를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은, 미리 보기 하면 또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에러가 뜨지 말라고 틱을 클릭하는 순간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틱일 경우에는 뜨지 않다. 두께만 주면 되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때 머지 엔드란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미리 보기 하면, 자, 이렇게 머지 엔드 이렇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머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Normal to Profile. Normal to Profile 한번 보겠습니다. Normal to Profile. 자, 여기서 필요 없죠. 자, 언두를, 자, 이거는 지우고 패드도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 층계 요소 삭제를 풀어버리고 하게 되면 스케치는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는 수직 방향으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ZX 평면을 잡고 선택하고 스케치로 가서 라인 명령어에서 방향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방향, 이 방향은 몇 도인가 볼까요? 51.4도네요. 45도로 잡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45도로 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패드, 얘가 올라가라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수직한 방향으로. 이건 디폴트입니다. 기본적인 사양으로. 모아해서 노멀트 프로파일을 풀어버리고 레퍼런스에 선택사항 없음을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서 미리 보게 하면은, 자, 각도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물론 패드와 포켓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기울은 방향으로 빼거나, 포켓은 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밑에 있는 틱, 미드 익스텐드, 리버스 디렉션, 노멀 투 프로파일, 그 다음에 씬 패드, 여기에 있는 뉴트럴 피버, 머지 엔드 기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디멘전 숫자만 가지고 했는데 up to next, up to last, up to plan, up to surfac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ZX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로 가겠습니다. 스케치로 가서 프로파일 명령을 가지고 미러 도면을 그려보겠습니다. 각도를 조금 줄까요? 각도를 조금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완성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미 형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파트로 가서 파트에서 미리 익스텐드를 하겠습니다. 대칭 되도록 3 정도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맨 밑에 면에서 자, 지금부터는 그랬죠.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곳이냐? 평평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평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면도 스케치면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도면을 그리게 되면 이 방향에서 수직한 방향, 각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돌출이 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개의 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도면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도면을 그 모델을 중심으로부터 평평한 면이 있다면은 그 면에서 모든 스케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면을 잡고 스케치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하나, 형상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와서 파트로 다시 와서 패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위로. 그래서 아까처럼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아까 여기 폭이 20이었으니까 30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up to next 하면 next 어딥니까? 이면에서 next 이면까지죠. 그래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피처에서 수행된 작업은 불필요합니다고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next 해놓고 뭐라고 여기에 있는 offset이 있죠. offset 값을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은 15 정도 줄까요? 15로 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안 뜨죠. 에러가 안 뜹니다. 이게 up to next고 up to next에서 offset 이 두께를 모르더라도 두께로부터 그 다음 면으로부터 얼마를 올려달라 이럴 경우에는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p to last 마지막까지죠. 자, 여기서 마지막 어디입니까? 이건 제로 주시고 마지막은 이면이죠. 이면이 아니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 부딪히는 마지막 면입니다. 원래 체중은 여기 있는 면입니다만은 형상이 있을 때 그 형상이 진행됐을 때 마지막 면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15를 주고 싶으면은 15를 주시면은 대신에 마지막 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은 형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잘 할애를 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up to plan 한번 보겠습니다. up to plan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 그죠? 그럼 나는 여기까지 원한다. 그러면은 명령을 주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옆면까지. 그래서 만약 이면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up to plan을 다시 한 번 더 선택해 주시고 이면을 잡고 미리 보기 하면은 그 면까지.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 면을 상대로 잘라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원하는 면까지 형상을 보내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 서페이스. 자, 서페이스는 서페이스를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서페이스를 한번 공면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치우고 YZ 평면 아까처럼 잡고 스케치로 가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드로 그죠? 패드로 미리 엑스텐더에서 만들었습니다.
스케치에서 바로 주는 건데 잘못했네요. 여기서 라운드를 바로 주겠습니다. 뭐 임의로 그냥 바로 주겠습니다. 자, 50, 50 두 개를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뭐 값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면을 만드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면이 됐죠? 공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맨 밑에 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내가 형상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잡으면 안 되겠죠? 형상을 뭘로 잡을까요? 형상을 얘로 잡을까요? 얘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길게 잡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패드로 여기서 뭐다? 서페이스다. 그렇죠? 자, 서페이스 선택해 주시고 서페이스 면을 이 면을 잡고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표시 안 나죠? 표시 안 나는데 옵셋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옵셋을 5 넣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경사면과 똑같은 뭐 형상을 가진 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 있는 포켓 해보겠습니다. 포켓을 잡고 어디까지? 서페이스까지 이면까지 가라. 그 다음에 뭐 5 줄까요? 5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면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패드 하나를 설명을 했습니다. 패드하고 포켓을 똑같은 기능이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거는 드래프트 필렛 패드가 있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래프트 필렛 패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XY 평면 필렛 선택해 주시고 스케치로 가서 밑판을 먼저 형성하는 밑판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밑판은 100바이 100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지 나와서 패드로 밑으로 한 10 정도 이건 밑판입니다. 그냥 나중에 판을 활용 R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올려서 자 아까처럼 그냥 패드를 단순하게 올리면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뭐 50 해볼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드래프트 필렛 패드란 건 뭐냐니까 드래프트란 거는 900 경사가 길어진 거죠. 그 다음 필렛 라운딩이 된 패드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는데 아무 게 없습니다. 트리에도 보시면은 사양 트리에도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생겨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뭐라고 되냐니까 세컨드 리미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세컨드를 잡을래. 여기 보시면은 림 1, 림 2가 있는데 여기가 밑에 면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하고 값을 50 이렇게 줄까요? 미리 보게 하면은 자 이런 형상입니다. 그렇죠? 각도를 조금 더 크게 주겠습니다. 10 그렇죠? 10을 주고 미리 보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레이트를 하면 레이트는 측면입니다. 측면을 10 정도 주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죠. 10 크죠? 근데 펄스 리미터 위에죠. 아까 펄스 리미터 위에입니다. 그래서 얘도 얘는 한 7 정도 줄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위에가 금방 변형이 되는 걸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려졌던 것보다 조금 형상이 크게 나왔습니다. 왜냐니까 위에 면을 기준으로 부배를 줘라 10도를 줘라니까 클 수밖에 없고 밑에 면을 기본으로 해서 밑에 세컨드 밑에가 중심이죠. 뭐 10도를 주려니까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형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드래프트 필렛 패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는 말 그대로 XY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아까 뭐라고 했죠? 서로 중복이 돼서도 안되고 서로 교차돼서도 안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근데 한꺼번에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건 허용이 되는 됐죠? 허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서로 교차하지 않고 L 안 뜨죠? L 안 뜨는데 어떻게 되냐? 만약 그냥 패드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미리 보게 해주시면은 다른 거는 그냥 올라가는데 여기 대해서는 빼기 기능을 작용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멀티를 쓰시게 되면은 자 멀티를 쓰게 되면은 1번, 2번, 3번이 표시납니다. 자 1번 어디냐? 이 안에 사각형이죠. 야는 내는 7 정도 올리겠다. 자 2번은 옆에네요. 옆에는 나는 50 정도 올리겠다. 3번은 타원이네요. 3 정도 올리겠다. 4번은 여기 있는 원형이네요. 한 10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게 보시면은 다 높낮이를 다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역사평면 잡고 한번 볼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피라미드처럼 하나 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경우에 이런 모양 형상을 필요로 하다 하면은 이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멀티로 그냥 패드죠. 멀티 패드로 해야 됩니다. 멀티 패드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1번 맨 안에요. 한 100 정도 줄까요? 100에 80에 차례 들어주겠습니다. 60에 40에 20 자,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만약에 2번하고 3번의 높이를 바꿔버린다. 무슨 말이냐? 얘를 60을 주고 얘를 80을 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파낸 기능을 하는 것처럼 형상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패드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포켓처럼 모양을 기능이 된 것처럼 활용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3차원 메뉴에 보면은 인벤트나 이런 데 보시면은 패드 기능이 포켓 기능과 거의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드와 포켓의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이 샤프트입니다. 샤프트는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형상이 돌아가면서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하면서 형상을 만드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 샤프트 명령을 보시면은 YZ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임의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방향의 뜻이 임의입니다. 임의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회전 중심축을 어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쪽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잡으면 중복이 때문에 이상하고, 이쪽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할 경우이고, 만약에 위에서 회전한다면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어떻게 시키느냐 보겠습니다. 일단 회전 각도는 한 바퀴 360도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V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자, 이렇게 중간이 빈 거, 그렇죠? 빈 거. 그 다음에 축을 자, 여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잡아서 돌리면은 없이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잡고 돌려볼까요? 내려보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을 잡아볼까요? 자, 축을 중심을 어디 잡냐 따라 가지고 모양 형상은 뭐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조금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쪽을 잡으면 마치 안을 파낸 이런 모양 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형상을 잡을 수도 있는 게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형상을 잘 활용하시면은 잔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